예, 듀플렉스 시스템 중에서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시스템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게 되면 먼저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하는 스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듣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동시에 듣거나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말을 할 때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듣는 모드가 끝나면, 듣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업링크하고 다운링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업링크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베이스 스테이션에 보내는 거고요. 다운링크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그러니까 모바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축으로 봤을 때 업링크하고 업링크 통신이 끝나면 이제 다운링크하고, 그러니까 유저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업링크는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링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트랜스미션하고 다운링크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업링크가 다시 트랜스미션, 그다음 다운링크가 리시버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TDD 모드라고 합니다.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continuous transmission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10ms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10ms씩 잘라갖고 말을 하다가 10ms 하고 말을 끊고 다시 10ms 듣다가 다시 10ms 동안 말을 하고, 10ms이면 0.01초인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미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비트로 다 바꿔요. 그래서 버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비트든 2000비트든 뭐 10,000비트든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쌓아놓다가 업링크 때 그 비트를 한꺼번에 쫙 보내요. 쌓아놓은 비트들을. 그다음에 다운링크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방이 말한 거를 싹 듣고, 그다음에 이때 다운링크 하는 동안에 내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간격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ms이라고 하면, 그 100ms 동안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비트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그 비트들이 저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ms 동안 다시 업링크를 통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 data transmission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TDD 모드는 지금 언제 쓰였냐면은 GSM, 이거는 이제 2세대, 그 다음에 와이드밴드 CDMA. 그러니까 와이드밴드 CDMA 사실은 TDD 모드보다는 대부분 FDD 모드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GSM 모드의 그 대표적인 그 듀플렉싱 방법이었고, 사실은 5G에서 그 듀플렉싱 모드로 기본적으로는 그 TDD 모드를 합니다. 근데 이제 5G에서 TDD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채널 에스티메이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운링크를 할 때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TDD 모드를 쓰면은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다운링크를 할 때 업링크 하는 동안 왜냐면 업링크나 다운링크 채널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 채널이 물론 뭐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하면은 좀 빨리 바뀔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속도라든가 뭐 사람의 스피드나 차량 스피드가 이렇게 충분히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5G에서는 이제 TDD 모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듀플렉싱에 이어서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멀티플 액세스는 이제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링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링크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3명의 유저가 그 베이스 스테이션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때
베이스 스테이션은 그 3명의 유저로부터 오는 시그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3개의 축상으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frequency division duplexing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저 1은 어떤 frequency 1을 어떤 그 센터 frequency로, 캐리어 frequency로 사용을 하고 유저 2는 뭐 캐리어 frequency 2를 사용을 하고 유저 3는 뭐 캐리어 frequency 뭐 F3라는 예를 들면 그러한 frequency 밴드를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방송 시스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 아날로그 TV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아날로그 TV 방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91.9MHz는 어떤 방송국에다 할당을 하고 뭐 89.1MHz 그쪽 대역은 뭐 어떤 방송국에 할당을 하고 이러면은 멀티플 액세스 즉 채널 그러니까 공기라는 채널을 우리가 쉐어를 하는데 각각의 시그널들 MBC든 KBS든 그게 뭐 SBS든 간에 그 각각의 시그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공기 중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그널들을 어떻게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거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각각 방송국에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할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채널을 쉐어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쉐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frequency division multiplex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DMA는 그 EMS 시스템 1세대에서 사용이 됐었고 사실은 2세대에서도 사용이 조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GSM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FDMA하고 이게 혼용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TDMA가. 다음으로는 TDMA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TDD 방식을 봤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 있을 때 유저 1이 먼저 얘기를 하고 축이 지금 뭐 무슨 축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타임 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유저들이 타임 슬롯을 할당 받아가지고 유저 1은 타임 슬롯 1, 뭐 유저 2는 타임 슬롯 2 이런 식으로 타임 슬롯을 할당해서 어떤 순간에는 유저 1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한 10ms 지나면 유저 2가 얘기를 하고 또 10ms 지나면 유저 3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게 이제 TDD, 그러니까 TDD가 아니라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래서 TDMA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한 시스템은 이제 그 2세대 셀룰러 시스템 표준안이었던 GSM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TDMA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스킴 가운데서 CDMA 스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FDMA에서 빼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OFDM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이 있는데 OFDMA라고 부르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FDMA 시스템입니다. 앞에 Orthogonality가 개런티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잘 알려진 CDMA 스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DMA는 주파수하고 타임은 공유하면서 코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이제 항상 그 칵테일 파티 얘기를 하는데, 그 칵테일 파티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칵테일 파티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칵테일을 들고 여기저기서 자기네 사람들끼리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떠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떠들고, 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떠들고, 뭐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끼리 떠들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끼리 떠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 러시아어 쪽에서 인터페어런스가 이제 들어오겠죠. 주변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러시아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잡음으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외여행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금방 느껴지는데, 뭐 에펠탑 밑에 갔을 때 사실은 뭐 다른 나라 말들은 아무리 그 노이즈처럼 해도 나한테 노이즈처럼 느껴져서 다른 나라 말들은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이리 와, 뭐 뒤로 가자, 뭐 사진 찍어, 뭐 이런 말들을 관광객이 하면은 아주 그 귀 속에 꽂히죠, 그게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알 때, 그 코드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이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저 1이나 유저 2나 유저 3한테
그 특별한 코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코드를 사용해서 통신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타임하고 프리퀀시는 공유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코드의 특징, 사실 그 내적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그널에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 성분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1, 유저 2, 유저 3 그 시그널들이 타임하고 프리퀀시 축을 공유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코드를 알고 있으면 리시버가 그 유저 1의 코드를 알고 있으면 유저 1의 시그널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유저 2하고 유저 3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그냥 노이즈처럼 작용을 하고 유저 1의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CDMA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3G 시스템, 와이드밴드 CDMA.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은 표준안 자체에 이미 뭐 CDMA라고 써 있죠. 그래서 3G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LTE 이전에 3G 시스템에 사용했던 WCDMA, 그다음에 CDMA1이라는 시스템. 우리는 사실 다 WCDMA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2세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했던 그 IC95 이런 시스템들이 다 CDMA 베이스였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스킴 중에 TDMA, FDMA, CDM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플렉스 시스템 중에 이제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약간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CDMA, FDMA, TDMA는 그 Coordinated Access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디터미니스틱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코드를 받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DMA 얘기를 하자면은 FDMA는 그 프리퀀시를 내가 할당 받았으면 그 프리퀀시에 내가 그냥 데이터를 쭉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파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신하면 되는데 그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로. 근데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당된 그 프리퀀시 밴드는 그냥 웨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없는데 내가 그 프리퀀시 밴드를 할당받았어요. 보낼 게 없으니까 안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프리퀀시 밴드는 그냥 놀죠.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리소스를 받았는데 리소스를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랜덤 액세스 스킴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로하 스킴이죠. 그래서 알로하 스킴이 뭐냐면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보내고 데이터를 보낼 게 없으면 안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랜덤 액세스 스킴의 단점은 뭐냐면 멀티플렉스 상황을 가정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티플렉스 상황에서는 그 채널을 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 말고도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낼 게 있을 때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충돌이 나겠죠. 그럼 리시버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그냥 알로하 스킴을 쓰지 말고 그걸 그렇게 보내는 건 이제 알로하 스킴이라고 하는데 알로하 스킴을 쓰지 말고 충돌이 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대화를 할 때 사실 쓰는 게 사실상 이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 스킴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쓰고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게 내가 잘 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의상.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 여기 캐리어 센스가 중요한 얘기인데 캐리어 센스라는 게 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보낼 데이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채널을 누가 쓰고 있나? 라고 캐리어 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채널을 쓰고 있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누가 채널을 쓰고 있는 것이 끝났다라는 게 종료됐다라는 걸 파악을 하면 그때 내가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충돌이 나겠죠.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5, 6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끝났어. 그러면 동시에 2, 3명이 서로 얘기하려고 할 때 충돌이 나죠. 그러니까 충돌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충돌의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라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이파이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